콤파스 3D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장에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치 돌출하여 솔리드 생성하기, 미러 배열, 필렛 및 못따기, 옵셋 평면, 돌출 절단, 홀 생성하기, 동심 그리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크 부품을 만들기 위해 사각형을 스케치하고 구속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돌출하여 솔리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돌출 엘레먼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래픽 영역의 스케치가 다음과 같이 돌출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리드의 거리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픽 영역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를 클릭한 뒤 드래그를 하게 되면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왼쪽에 있는 파라미터 창에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에 16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그린 스케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세로 길이 치수인 70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 치수를 입력할 때의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70이라는 치수를 56으로 수정하고 크기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된 스케치에 맞게 솔리드도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그래픽 영역을 확대 축소하거나 다양한 각도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의 휠을 사용하면 그래픽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휠을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그래픽 영역을 다음과 같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영역의 뷰 방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원하는 뷰를 다음과 같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픽 영역 좌측 하단의 좌표계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픽 영역 상단의 퀵바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상부 뷰, 정면 뷰, 등각 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스케치를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돌출된 솔리드의 전면을 클릭한 뒤 스케치 생성을 클릭합니다. 하나의 사각형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사각형을 클릭한 뒤 두 점을 찍어 임의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점 합치기 기능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원점에 구속시켜 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클릭하고 사각형 스케치의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세로의 길이는 4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80입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돌출 엘레먼트를 클릭해서 솔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의 거리는 16이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솔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6을 입력하고 그 옆에 방향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그린 스케치의 역방향으로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돌출 엘레먼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파라미터 창의 단면을 선택하고 바로 스케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케치를 이어서 그리면 스케치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바로 돌출 기능이 적용됩니다. 그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생성을 클릭하고 베이스 평면을 기존 솔리드의 측면으로 설정합니다. 오토라인 기능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오토라인 클릭, 왼쪽 파라미터 창에 대상의 연속 도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접점을 찾아 첫 번째 점을 클릭, 임의의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이제 세그먼트의 형식을 호로 바꿉니다. 세그먼트 형식을 바꾸는 방법은 먼저 파라미터 창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래픽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호로 변경한 후에 이 점과 이 점이 교차되는 곳을 찾아서 네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다시 세그먼트의 형식을 호에서 세그먼트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점을 클릭해 줍니다. 보시게 되면 아직 오토라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오토라인 기능을 마무리해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마지막 점을 찍기 전에 파라미터 창의 대상의 연속 도면을 비활성화시키거나 그래픽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같은 기능인 대상의 연속 도면을 비활성화시키므로 다음 점에서 오토라인 기능이 마무리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케치를 구속시켜 줍니다. 구속 패널에 접선을 클릭하고 이 세그먼트와 이 홀을 클릭하여 구속시켜 줍니다. 정렬을 사용하여 원점과 호의 중심점을 찾아 클릭한 뒤 수평선을 클릭하여 구속시켜 줍니다. 스케치의 구속이 완료되면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돌출 엘리먼트를 따로 클릭하지 않고도 돌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솔리드의 거리를 조절하거나 파라미터 창에 거리 치수를 입력합니다. 돌출할 거리 치수는 16입니다. 솔리드는 스케치의 역방향으로 돌출시켜 기존의 솔리드와 합칩니다. 그러면 다음의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파라미터 창에 스케치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방금 돌출시킨 솔리드의 전면을 클릭하여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툴바 패널에서 원을 클릭하고 그래픽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스냅을 최근접점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호의 중심점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 점이 중심점이 되고 호에 맞닿는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파라미터 창에 솔리드의 거리 치수를 6으로 입력하고 솔리드의 돌출을 확인합니다. 돌출의 방향을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솔리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배열 기능을 사용하여 이 솔리드를 반대편에 복사하여 붙여보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그리드 배열을 클릭하고 있으면 다음의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러 배열을 클릭합니다. 또는 그리드 배열을 클릭한 후 파라미터 창에서 미러 배열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래픽 영역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트리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리에서 복사할 솔리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미러 배열을 할 솔리드가 선택되었다면 축이 될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축은 ZY 평면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픽 영역에 미러 배열로 인한 솔리드 복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를 닫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해 줍니다.
만들어진 솔리드에 필렛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필렛을 클릭하고 필렛 대상을 선택합니다. 반지름은 23입니다. 필렛 반지름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것임을 그래픽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평면을 옵셋 시킨 후에 그 평면에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평면 옵셋을 클릭한 뒤에 평면 옵셋할 베이스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옵셋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셋할 거리는 6입니다. 거리 대화 상자에 옵셋할 수치인 6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옵셋된 평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면은 파라미터 창의 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 창의 시각화 버튼을 사용해 불필요한 엘레먼트를 숨김으로 작업 화면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셋된 평면에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퀵바의 스케치 생성 버튼 클릭. 스케치 영역에 들어오면 원점을 중심으로 한 임의의 원을 그려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클릭하여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치수는 50입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스케치한 원을 돌출하여 솔리드로 만듭니다. 이때 돌출할 솔리드의 거리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솔리드에 닿도록 돌출 방법을 바꿔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돌출 엘레먼트를 클릭합니다. 기존 솔리드에 닿게 돌출시키려면 우선 돌출 방향을 변경해야 합니다. 방향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거리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 위에 있는 거리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4가지 버튼 중에 네 번째인 최근접 서페이스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존 솔리드의 서페이스까지 닿도록 돌출시켜 솔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시켜 줍니다. 다시 베이스 평면을 선택하여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을 그린 후 스마트 치수를 이용하여 직경 치수를 입력합니다. 직경은 45입니다. 툴바 패널에 있는 돌출 엘레먼트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그린 원을 솔리드로 바로 돌출시킵니다. 돌출 거리는 25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이제는 솔리드 절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한 단면을 베이스 평면으로 한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직경이 25인 원을 그려줍니다. 치수를 입력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돌출 엘레먼트 버튼을 클릭하고 결과를 합치기에서 빼기로 변경합니다. 방향을 변경하면 기존 솔리드 쪽으로 절단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케치가 있는 면부터 이 면까지를 관통하는 절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창의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거리까지에서 모두를 진화로 변경합니다. 그래픽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절단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이제 솔리드에 홀을 뚫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일반 홀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 다음의 옵션들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카운터 싱크의 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서페이스 대상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창에 나사를 클릭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카운터싱크의 홀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파라미터 창의 아래를 보시면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치를 0으로 기입합니다. 그럼 이 솔리드의 단면 중앙으로 뚫을 홀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왼쪽 파라미터 창에 치수들을 기입합니다. 나사의 직경은 20. 그러면 스텝은 자동적으로 2.5가 들어가죠. 길이는 25. 거리는 30. 카운터싱크의 직경은 21.5로 입력합니다. 치수 입력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홀을 뚫어줍니다. 이제 이 솔리드에 세부 필렛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렛 버튼을 클릭한 후에 대상을 선택합니다. 반지름은 7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필렛을 적용합니다. 필렛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반지름을 5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솔리드의 다음 부분을 클릭하여 필렛을 적용합니다. 반지름을 2로 변경한 뒤 다음의 영역을 클릭하여 필렛을 적용합니다. 접선 엣지 따라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선 엣지 따라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선택이 된 모서리만 필렛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면과 맞닿는 모든 모서리가 필렛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선 엣지 따라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활성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엣지를 따라서 모든 모서리가 필렛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못따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필렛 파라미터에서 못따기를 클릭합니다. 반지름은 2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솔리드에서 못따기를 적용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셋된 면을 숨겨주고 동심 그리드 배열을 이용한 솔리드 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된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원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임의의 원을 그려주고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 원의 직경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직경 치수는 32입니다. 지금 그린 원을 보조선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다른 스케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할 것인데 실제로 돌출시킬 스케치를 그리고 솔리드로 만들 때 이 원이 스케치로 인식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원이 보조선의 역할만 하고 스케치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을 클릭해서 원의 스타일을 법선에서 중심선으로 바꿔준다면 스케치로 인식되지 않는 중심선의 특징 때문에 돌출 작업을 할 때 실제로 돌출시킬 다른 스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보조선 위의 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 이 작은 원의 직경 치수를 7로 기입해 줍니다. 이제 이 원을 구속시켜 주겠습니다. 구속 패널에 정렬을 클릭해서 작은 원의 중심점 그리고 원점을 차례대로 클릭한 후에
두 점이 수직으로 정렬되도록 수직선을 클릭해 줍니다. 구속까지 마쳤다면 돌출 엘리먼트를 클릭해서 이 원을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돌출 거리는 5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린 보조선의 역할을 하는 직경치수 32의 원은 실제로 솔리드로 만들 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어떤 스케치를 그리고 싶으시다면 선의 스타일을 법선에서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면을 잡고 스케치 생성 버튼을 눌러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임의의 원을 그려주고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 원의 직경 치수를 7로 기입해 줍니다. 이제 이 원을 구속시켜 주겠습니다. 이 커브 위에 이 원의 중심점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아까 못따기를 한 부분 위에 이 원의 중심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구속의 점 합치기를 클릭하고 있으면 다음에 옵션들이 뜨는데 그 중에 커브에 대한 점을 클릭합니다. 이 커브를 클릭하고 작은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커브 위에 구속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 커브가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냅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퀵바에 스냅을 클릭하게 되면 스냅에 대한 설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단의 모델 엘리먼트의 스냅이 체크 해제가 되어 있다면 방금과 같은 커브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커브가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퀵바에 법선을 클릭합니다. 이제 각도 치수를 이용하여 이 작은 원을 구속시켜 주겠습니다. 메인 항목의 선택이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연장선을 중심에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원점을 클릭하고 아까 그린 돌출시킨 원의 중심 그리고 스케치의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도는 45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속이 완료되었다면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가서 돌출 솔리드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이 면까지 잘라서 홈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돌출 방법을 대상까지로 변경한 다음 대상을 이 면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절단될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해 줍니다. 이제 동심 그리드 베어를 활용해서 이 홈과 그리고 아까 돌출시킨 이 솔리드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그리드 베어를 클릭하고 있으면 동심 그리드 베어이라고 뜨는데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대상을 선택해 줍니다. 대상이 선택되었다면 축을 선택해 줍니다. 축은 원통형을 클릭하게 되면 그 원통의 중심점이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방향에 의한 인스턴스를 통해 복사할 개수를 정할 수 있는데 5개, 6개 늘려가다 보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수에 맞게끔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동심 그리드 베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심 그리드 베어를 마지막으로 요크 부품을 만들어 보면서 콤파스 3D의 기초 기능을 익혀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또 다른 부품을 만들어 보면서 기초 기능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운영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